20대에서 30대, 40대 이때는 별다른 걸 잘 안 하거든요. 그리고 술도 많이 드시고 당연히 담배도 많이 태우고 이제 그러는데 그 나이대 분들이 조금 관심 가지시는 그런 내용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.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. 제가 듣기로는 지금 성수동에 오셔가지고 고충이 있다고 들었습니다. 아직까지는 뭐 병원이 알려지거나 이제 그러진 않아서 하루 종일 병원이 사실 조용합니다. 아, 그래요? 네, 지금 오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좀 좋죠. 충분히 이제 뭐 상담을 시간 확보할 수 있으니까요. 네네. 아, 제가 들었던 고충은 약간 너무 환자 한 분 한 분에게 집중해 주시고 그래서. 네네. 제가 좀 진료를 볼 때 에너지 소모를 조금 많이 하면서 보는 스타일이어가지고 네. 다른 데서 진료 보시는 것보다 좀 길게 보는 편이어서 그것 때문에 조금 이제 고충이 좀 있긴 했었죠. 성수동이 근데 굉장히 좀 젊고 힙하고 좀 젊은 분들이 많잖아요, 디자이너. 그렇죠, 그렇죠. 네. 개원하시고 나서 오셨던 손님들의 유형은 좀 어떤 분들이 좀 계시나요? 젊은 직장인들이 많긴 해서 20대에서 40대 젊은 직장인분들이 많으니까 특정한 병이 있지 않은 경우들이 사실은 많죠. 감기 같은 거라든지 장염 같은 거 이런 분들이 조금 많이 오셨던 편이고요. 또 이제 성인병 중에 하나죠. 고지혈증 같은 거 있으셔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상담하시고 또 뭐 비만 관련한 것들, 당뇨 전 단계 이런 거 상담하고 가신 분들도 좀 있고요. 채널을 보시는 분들이 어떤 방향성으로 성수동 이원장 이 채널을 좀 보시면 좋을지. 주 연령대는 20대에서 40대 정도 사이라고 봐요. 대부분 그 나이 때는 이제 건강하다고 생각하시고 별다른 걸 잘 안 하거든요. 그리고 술도 많이 드시고 당연히 담배도 많이 태우고 이제 그러는데 항상 이런 비유를 조금 해요. 폭탄이 이렇게 있다고 보고 심지가 이렇게 타고 들어가는데 심지가 언젠가는 쭉 타고 들어서 폭탄이 터질 건데 이걸 이제 조금 빨리 태워서 터트려 버릴 거냐 아니면 아예 꺼버릴 거냐 아니면 그나마 천천히 타게 할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. 그 노력이 시작되는 시점이 20대에서 30대, 40대 이때는 분명히 관리가 돼야 되는 나이기 때문에 그 나이대 분들이 조금 관심 가지시는 그런 내용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. 그런 거에 대해서 일단은 좀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. 사실은 제가 이제 고지혈증 환자인데 약을 잘 먹고 있지는 않아요. 그런데 제가 운동은 좀 자주 하는 편인데 이게 또 어떻게 들어보면 운동이랑 식단이랑 또 고지혈증은 또 상관없다는 말이 있는데 이거에 대한 진실은 좀 어떻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? 20대에서부터 40대가 참 애매한 나이대긴 해요. 본인들은 다들 건강하다고 생각을 하시긴 하거든요. 근데 20, 30대, 40대 그때 이제 잘못된 생활 습관이라든지 잘못된 행태들이 쌓여서 결국 터지는 건 이제 40대 초반, 중반 뭐 아니면 50대거든요. 그래서 그때부터 관리가 잘 돼야 되는데 취업을 하시게 되고 그러면 이제 급속도로 운동량이 줄어들죠. 이제 사무실에서 이제 앉아만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스트레스 굉장히 많이 받아서 단 걸 많이 드실 거고 퇴근한 다음에 스트레스 받으니까 음주도 많이 하실 거고 이제 그러면서 이게 쌓여서 터지는 나이가 이제 40대부터 터지기 시작하고 빨리 터지면 그때부터 관리하는 게 좀 중요하긴 하죠. 근데 더 궁금한 거는 23살 이후로 술, 담배를 한 적이 없습니다. 그런데도 왜 저는 고지혈증인지. 고지혈증 자체는 내가 잘못 살아서 그렇다기보다는 약간 그렇게 태어난 거일 가능성이 사실 좀 커요. 친구들을 보면은 쟤는 나보다 술도 많이 먹고 네. 고기도 훨씬 많이 먹고 운동도 하나도 안 하고 뚱뚱한데 LDL 이제 우리가 흔히 고지혈증 지표로 보는 LDL을 보는데 그 수치가 나보다 오히려 더 좋다는 거죠 사실은. 유전적인 경향이 굉장히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내가 잘못 산 거랑은 관계없이 좀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. 그리고 또 고지혈증 자체가 뭐 운동 열심히 하고 먹는 거 조절로 생각보다는 그렇게 잘 안 떨어지는 경우들이 많아요. 실제 아마 경험해 보셨을 건데 약물 복용도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해서 잘못 태어난 것들 이제 불공평하게 태어난 것들 그걸 이제 잘못 태어난 건 좀 잘못이고 불공평하게 태어난 것들을 조금 이제 맞춰볼 수는 있는 거죠. 약으로는 효과가 저한테는 한 6개월 먹으라고 그랬거든요. 그런 질문들 많이 하세요. 고지혈증 약 먹기 시작하면 얼마나 오래 먹어야 되나 평생 먹어야 되는지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직설적으로 말씀드려요. 약 처방 받으시면 죽을 때까지 그냥 드시라고. 아, 진짜요? 네, 그렇게. 왜냐면은 고지혈증 약 작용 기전 자체가 몸에서 콜레스테롤을 조금 덜 만들게 하는 거라서 약을 끊게 되면은 거의 한 달 안에 원래 이제 높았던 레벨들로 다 회복이 돼요. 그래서 지속적으로 오래 복용하는 게 맞죠. 근데 먹었더니 속이 좀 안 좋아지던데. 부작용이 사실 네. 걱정이 많이 되시는데 사실 제일 흔한 부작용은 아니고요. 이제 제일 우려하시는 게 고지혈증 약을 먹게 되면 이제 당이 올라가는 경향이 좀 있어요. 이제 당이 좀 올라가는데 이제 아무래도 그걸 굉장히 걱정을 하시거든요. 근데 통상적으로는 이제 당이 물론 올라가긴 해요. 대신에 이제 통설은 약을 먹어서 고지혈증 수치를 떨어뜨리는 것들이 당을 오르는 것들을 다 퉁치고도 남을 정도로 내 몸에 또
더 유익하기 때문에 그런 부작용을 우려하면서 약 먹는 걸 주저할 필요는 없다. 이런 식으로 굉장히 또 딥하게 얘기를 해주시니까 보통은 선생님들은 와서 그냥 수치 보이시죠? 이게 정상이 어느 정도고 이 정도인데 드셔야 되겠죠. 막 이렇게 얘기해주고 이제 콜레스테롤 이제 그 수치에 따라서 이제 이 정도면 그래도 조금 뭐 관리하면서 보자고 할 수 있는 수치가 있는데 유별나게 높은 분들이 사실 있거든요. 네네. 이제 그런 분들은 아무래도 약물 복용을 하는 게 좋고요. 그게 잘 안 될 경우는 아무래도 나중에 뇌혈관 질환, 풍 같은 거, 그다음에 뭐 심혈관 질환, 심근경색 이런 것들이 좀 잘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좀 있죠. 가정의학과에 대해서 사실 어떤 과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. 심지어 전에는 뭐 유전병 연구하는 무슨 과냐 이제 이런 얘기도 들은 적이 있는데 가정의학과는 사실은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질환들을 다 두루두루 이제 볼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래서 이제 건강상의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게 정말 큰 문제인지 어떻게 뭐 바꾸는 게 좋은지 어떻게 교정해야 될지 어떻게 치료해야 될지 이제 그런 걸 모르실 때 편하게 오셔서 이제 저랑 상의를 하시면 되겠죠. 댓글로도 좀 많이 문의해 주시면은 댓글도 예, 뭐 혹시 답장을 해주시나요? 디테일하게 하기는 어려워서 궁극적으로는 이제 오셔서 상담하세요 이제 이렇게 될 가능성이 좀 크긴 할 텐데 제가 드릴 수 있는 것들은 좀 이런 건 뭐 어떻게 하시는 게 좋겠어요 이제 그런 것들은 아마 알려드릴 수 있죠. 크게 안 아파도? 그리고 걱정은 되시잖아요 사실은. 네네네네. 그러니까 이제 걱정을 하고 있으면 스트레스가 되니까 그런 것들이 있으시면 이제 상의를 해서 이게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 별거 아닌 거구나 또 아니면 이건 정말 큰일이구나 이제 이런 것들 좀 판단하는데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겠죠. 네, 화장실이 제일 여기서 제일 좋은 곳이죠. 네, 제일 깨끗하게. 오시기 전에도 사실 제가 이제 좀 바닥에 더러져서 마대로 이렇게 좀 닦고 나왔거든요. 그래서 좀 저희 병원 오실 때는 화장실에서 좀 남자분들 좀 되도록이면 좀 앉아서 이렇게 물론 이렇게 서서 이렇게 하는 게 있긴 한데 서서 있긴 한데 사실은 집에서는 서서 이렇게 안 하시잖아요. 네네네. 그럼요. 어차피 이제 튀면은 바닥이랑 이런 거 사실 청소는 제가 해야 되니까. 제가 해야 됩니다 청소. 알겠습니다.